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미용 창업 1인 샵에서 확장 이전까지 쉽고 빠르게. 안녕하세요. 샵 가능해요 헤어 대표 김윤정입니다. 현재 이곳에서 코로나 수칙 방역을 지키며 임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실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전을 하면서 나누었던 일들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매장에 들어갔을 때 타 샵이라고 하죠. 제가 직원으로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일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직원과의 갈등과 직장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좀 다루려고 했어요. 물론 직원들이라던가 직장과의 갈등도 되게 많이 겪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 미용실에서 그만두게 된 계기가 제가 원장님이랑은 굉장히 친했어요. 원장님은 제가 면접을 딱 볼 때도 왜 이렇게 포트폴리오도 많고 이력서가 많은 사람이 여기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딱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이제 그럼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면 네가 이곳에 있을 수 있겠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원하는 건 대학원에 가야 되는 요일과 그리고 일요일 하루는 저 같은 경우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루는 온전히 쉬고 싶습니다 라는 조건을 내었고, 그리고 다른 나머지의 시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이제 광고 촬영장을 다녀야 되니, 아니면 혹은 박사 세미나를 다녀야 되니 그런 시간들을 달에 한 번 정도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욕심은 내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특약 조건을 걸었어요. 디자이너들마다 다 개인 조건들이 다른 거 아시죠? 다 똑같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내 가치를 살려서 이분한테 난 이런 장점이 있는데 넌 나한테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어? 라는 조율을 서로 볼 수 있어요. 계약서마다 다르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만의 개인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7명, 6명 정도 되는 미용실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도 한 3개월 정도 되고 나니까 매출이 거의 이제 위였어요. 제일 위 정도. 어떤 분들은 쌤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랑 매출이 비슷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2, 3개월밖에 안 들어온 내가 계속 서울권에 있다가 인천으로 들어온 내가 2, 3개월 내에 이곳에서 6개월, 8개월 있던 선생님과 매출이 비슷하다? 이건 나만의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살리려고 했고요.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면 내가 이분들께 어떤 내 장점을 어필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제가 지금도 직원들이랑 계속 많은 말을 하는데, 내 장점은 내가 자꾸 찾아야 돼요. 내가 다른 미용실보다 이 미용실이 좋은 이유. 저 선생님들이 다 많은데 굳이 고객님 너 한 분이 나를 하셔야 되는 부분, 이건 내가 이것만큼은 해줄 수 있어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꼭 직원들과도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너만의 장점을 스스로 개발하고 어필해라. 계속 어필을 해야 고객님들이 아신다 라고 많이 말을 하세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매출을 1등을 찍게 된 날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왜 저 선생님만 모든 거를 이해해주고, 저 선생님만 왜 월차 개념 같은 것들을 보내주고, 왜 저 선생님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시간이 나면 공부할 수 있고요. 우리도 시간 빼주실 수 있으면 학교 갈 수 있어요.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서 제가 퇴사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된 건데, 그런 이유들 과정에서도 굉장히 속상했죠. 물론 본인들마다 물론 시간이 나면 그 안에 하는 건 자기 자유지만, 저는 노는 시간을 아끼고 내가 일을 다니는데 왜 저분들은 나에게 저런 불만을 쏟아내지? 왜 내가 열심히 사는 게 불만스럽지? 라고 했지만, 사람마다 다 자기들만의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했다고는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곳에서 맞지 않는구나 라는 퇴사를 결정을 했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거는 가장 잘한 이유 중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동화돼서 같이 욕을 하지 않은 거, 그들과 싸우지 않은 거는 제가 지금 생각해도 가장 저한테 잘한 일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곳에서 싸우고 나왔고 그분들한테 시간 내줘도 놀 거잖아 라는 다툼이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성장하였을 때도 그분들은 저를 보면서 나랑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인데 왜 저기서 있지? 왜 저렇게 대표를 하고 있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과 내가 그렇게 다투고 갈등을 내가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곁에 있는 분들을 보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왔고 이런 힘듦을 많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 저희 직원으로 다들 계세요. 그리고 그 직원들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저랑 친하게 지냈을 때 제일 하셨던 말이 뭐냐면 나는 쌤 같은 사람이 원장을 하는 미용실엔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쌤은 너무 피곤해. 쌤 같은 원장이 있으면 나는 너무 숨 막힐 것 같아. 근데 반대로 돕니다. 저도 그렇게 놀고 너무 미래를 꿈꾸지 않은 분들을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니면 창업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나한테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내가 어떤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갈등을 조율해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임하고 직원들을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인 샵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던 게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제일 힘들었던 어머니가 작은 제가 제목을 조금 짓자면 좀 관심이 필요한 어머니 이렇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저에게 처음에 오셨는데 여기가 너무 유명해서 왔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와서 염색을 하셨는데 내가 오늘 펌을 하고 싶은데 파만 아직 안 풀렸죠? 이러시길래 제가 봤을 때도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펌을 하시기에는 아직 컬이 많아서 굳이 불필요한 손상은 하지 마시고 지금 뿌리가 많이 자랐으니 차라리 새치 염색을 하세요 라고 하셔서 새치 염색을 하셨는데 가벼운 커트도 원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벼운 커트를 하셔도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커트비가 따로 추가가 되니 비용이 발생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그럼 오늘 커트를 하진 않고 그럼 원장이 이 뒤에 무거운 부분만 가볍게 제거를 해달라. 이 부분은 커트비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저도 그 부분은 흔쾌히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분께서 그러고 집에 가서 이제 4일 내내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전화하셔서 염색을 해서 그런지 파마가 풀렸다. 두 번째 날에는 너가 내 뒷머리를 조금 잘라줘서 그런지 파마가 풀렸다. 또 세 번째 날에는 원장이 그날 좀 신경 써준다고 클리닉을 했나 본데 파마가 풀린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 네 번째 날에도 아무리 봐도 파마가 풀렸대. 그래서 이게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파마를 안 해드렸는데 제가 해드린 게 아닌데 자꾸 파마를 풀렸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제 전체 염색을 하신 게 아니고 뿌리만 했기 때문에 밑에는 약이 닿지 않아서 정확한 상담도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린 걸 어떡해? 라고 하셨고 그 다음번에 또 오셔서 이제 커트를 받으러 가셨어요. 근데 그날도 사실 파마를 하고 싶다고 오셨는데 파마가 안 풀렸어요. 너무 금방 오셨어.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럼 오늘 가벼운 커트와 근데 스타일도 많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가벼운 커트와 이제 요새는 뿌리펌이 또 대세이기 때문에 뿌리펌을 하시면 어때요? 전체적인 볼륨은 아직 풍성한데 뿌리펌은 어때요? 라고 하셔서 뿌리펌을 하고 가셨는데 그날 이후로요. 또 6통의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하루는 내가 정말 참으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다 풀렸다고 하더라. 아니 원장 파마를 했는데 파마가 없어. 다 이러시는 거예요. 6일 내내요. 그래서 처음엔 피해도 보고 안 받아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잘 설득을 해서 6일 동안 전화를 하셨는데 5일째는 제가 받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6일째 도저히 이분을 제가 파마를 해드리기가 무서운 거예요. 저렇게 파마에 집착하시고 계속 저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이게 내가 해드리면 너무 무서운 거죠. 나랑은 맞지 않은 분인 것 같고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분은 그냥 제가 더 충분한 설명을 하시길 원했나?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전화를 드려서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더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근데 저한테 어떤 걸 자꾸 요구하시는지 제가 파마를 해드렸는데 풀린 거면 다시 해드릴게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를 한번 봐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게
이분을 내가 다시 만나면 마음이 괜찮을까? 하면서 자꾸 전화가 오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전화 소리만 들어도 떨리고 나도 사람인지라 나에게 뭔가 집착하는 느낌의 그런 게 두려웠어요. 혼자 있고 또 매장에.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는데 전화가 이제 연달아 5-6통이 오더니 갑자기 번호가 바뀌었어요. 근데 사람의 촉이 있죠. 뭔가 쎄한데? 하고 봤는데 그분 아들 번호를 바꿔서 매장에 또 다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이때 너무 무서워서 내가 저 전화를 받으면 이미 화나 있으셨겠지? 내가 욕을 듣겠지? 나도 사람인데 저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겠지? 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전화를 피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바쁘게 일을 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솔직하게 사과를 드리자 해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문자였어요. 어머니께서 먼저 네이버 톡톡으로 왜 전화가 연락이 안 되냐. 다시 예약을 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된다. 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문자를 드렸어요. 너무 죄송하게도 어머니 제가 더 어떤 걸 해드리기에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어머니를 재시술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고 이제 제가 부족해서 어머니를 더 도와드리는 게 안 될 것 같다. 괜찮으시면 다른 타샵에 가시길 추천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솔직하게 어머니를 더는 모시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문자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 그 뒤에는요. 제가 정말 힘들었던 사례인 게 이제 욕이 막 퍼부어지죠. 왜 너가 뭔데? 동네 장사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거르냐 하면서 별의별 욕이 다 왔어요. 정말 저희 부모님께서는 경찰에 신고하자 이거는. 그리고 또 협박의 문자도 오신 게 한 달에 한두 달이 걸쳐서 동네 분이다 보니까 동네 장사가 이게 제일 힘들어요. 한 달이 걸치면 다 아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한 달이 걸쳐서 아시더라고요. 저희 엄마 매장을 아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 가족이 너희 엄마가 어디 있는지 뻔히 다 아는데 네가 그곳에도 있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나를 거절해? 너가 감히? 근데 미용인도 사람이잖아요. 요새는 많은 소상공인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서로 조건 맞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노키즈존이라는 식당도 많고요. 애기는 받지 않겠다. 아니면 애견 금지 카페도 있고 애견만 있는 카페도 있고 이게 되게 다양해요. 특정한 고객들을 모시는 곳이 다양한데 저도 사람인지라 내 스타일을 좋아해주는 분을 만나고 싶은데 너무 동네 매장으로만 인식을 하고 내 머리 아무 때나 해줘 하고 막 방문해 주시고 아무 때나 전화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미용실? 저는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용서를 구했는데 또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욕설이 퍼붓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엔 방법은 없었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끊임없이 다가오죠, 욕이. 부족하다고 말하면 단줄아냐. 근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겪으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미용 커뮤니티 사이트도 모두들 보시죠. 이제 미용 커플이라는 커뮤니티 많은데 그걸 보면서도 아이 앞머리 한번 잘못 잘랐다고 목을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요. 과감하게 저희도 거절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물론 저희는 서비스 지기 때문에 굉장히 공손한 태도로 정중하게 사과를 드려서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안내를 무조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분은 더 이상 저에게 오진 않으시지만 물론 그분이 그런 분들께 소문을 내는 거는 내가 어떻게는 할 수는 없어. 그치만 저는 과감하게 그분을 배제하셔도 나를 좋아해주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맞지 않고 저희도 감정 노동자다 보니까 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분들은 저희도 놓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단 정중하고 정말 빠른 숙연하게 사과를 하시는 걸로. 그리고 한 번은 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2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매직 고객님이셨는데 이제 매직을 모발이 엄청 얇으시고 매직을 하셨어요. 근데 모발이 바깥으로 뻗친다는 거야. 근데 나는 바깥으로 뻗치게 시술을 하고 고정을 하지 않았는데 자꾸 머리가 바깥으로 뻗친대. 그래서 오셨는데 머리를 바로 집에 가서 묶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해드렸어요. 왜냐면 학생이셨고 고3이었어요. 학생이었고 머리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왔기 때문에 내가 공부인 외적인 스트레스는 내가 주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인 같은데 그래도 내가 오늘은
고객님을 위한 시간을 100% 예약자이기 때문에 빼놨으니 오늘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하고, 단 고객님은 모발이 얇아서 오늘처럼 지금처럼 자국이 나오기 쉬우니 4일 정도는 조심해 주세요. 필히 또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야 합니다. 해드렸는데 또 딱 5일 뒤죠. 저번에도 5일 뒤였어요. 이번에도 5일 뒤에 연락이 와서 나 머리가 또 이상해요. 그래서 오셨어요. 근데 이제 머리를 풀었는데 사진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 묶어서 풀은 자국과 사진의 머리가 똑같더라고요. 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감고 나와서 한번 다시 볼게요 하고 감고 나왔는데 머리가 그대로시더라고요. 그거를 보고요. 고객님, 지금 머리가 그대로인데 왜 오셨죠? 이제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대로 3시간까진 멀쩡한데 4시간째부터 머리가 다시 꺾여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엔 중간에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묶으신 겁니다. 근데 무작정 고객님들은 그냥 너 탓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죠. 제가 제 시술을 도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근데 고객님 탓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제가 감히 말하는데 혹시 고객님께서 공부를 하시다가 습관적으로 묶으시진 않으셨을까요? 라고 말을 드렸는데 자기는 5일 내내 엎드려 잤고 자기는 쌤이 머리 감지 말라 그래서 3일 동안 안 감았고 아예 우리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정중하게 고객님 제가 더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시술을 했을 때도 저희는 이제 저희 직원이랑 같이 했는데 그냥 털어만 말려들었는데도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서 3시간을 계신다고 해도 이 머리일 텐데 4시간째부터 갑자기 변하는 머리까지는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책임져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고객님께서 환불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되게 많이 상처였던 게 이제 말을 하실 때요. 이제 난 고3인데 고3이 돈을 조금 모아서 원장님께 냈는데 고3 코 묻은 돈 벌어서 장사하시면 좋으세요? 이런 말들을 하셨고요. 정말 이제 정중한 사과를 하고 끊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셔서 이제 막 화를 내시는 거죠. 욕을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또 한번 휘청했던 순간이었는데 확장하기 직전쯤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내가 이 동네에 다 아는데 너가 장사를 하고 싶지 않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 막 욕설을 쓰면서 우리 아이 머리를 이렇게 강아지처럼 만들었으면 너가 책임을 져야지. 어떤 너가 이렇게 나오니 우리도 미용실 한두 번 다니는 줄 아냐. 근데 혼자 있으니까 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더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때는 좀 정중하게 너무 심한 욕설이 와서 바로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더 말씀을 하시면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신고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해봐라. 그리고 너가 지금 말하는 걸 보니까 장사를 더 이상 안 하고 싶고 내가 지금 너한테 뛰쳐가서 너를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것 같구나 하면서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플랜대로 이제 영업 방해죄로 오시게 돼서 제가 영업을 하지 못하면 영업 방해죄로 이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너무 두려워서 말씀을 드렸죠. 물론 악영향이긴 했는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예비 창업자 분들도 그리고 이제 하고 계신 분들도 물론 혼자 계시거나 2명밖에 없다거나 직원이 이러면 무서울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단언컨대 단박에 끊어내셔야 돼요. 저도 되게 무섭고 두려웠는데요. 전화 받는 것도 무서웠고요. 매장에 혼자 있는 시간도 무서웠어요. 근데 내가 다 도려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악성이신 분들은 물론 저희 매장에서도 악성일 수 있고 이분이 다른 매장에 가서도 악성일 수 있는데요. 이게 자꾸 좋은 케어를 해주면 보면은 다른 데 가서도 똑같이 해요. 같은 상처가 되물림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닌 분들은 정중하게 사과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악성 고객님 분들은 단호하게는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바로 전화 안 오시더라고요. 이제 오시게 되거나 더 이상의 추가적인 욕을 하시면 제가 다 녹음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거는 나를 보호하는 방법에서 제가 신고를 하겠다 하고 나시니 다음에 전화는 아예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던 사례가 있는데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관심이 필요한 어머니께서 있었던 일은 제가 그때까지도 멀티페르소나가 잘 안 돼서 집에 가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되게 힘들었고 한 달 동안도 그분이 찾아올까 봐 되게 무서웠는데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으면요. 어딜 가서든 그래요. 그분도 한 달이 걸쳐서 저와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옷가게를 가셔서요. 똑같아요. 그분도 소상공인이시겠죠? 옷가게를 가서 고객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드리고 하는데 이것저것 옷을 골라서 입으신대요. 그리고 나 가 하고 가져가신대요. 돈을 안 주고요. 그리고 1, 2주 정도 옷을 입으시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야겠다 하고 돌려들어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내가 지금 여기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도 똑같이 하십니다. 이런 악성 고객님들을 저희가 너무 힘들게 마음을 골마가면서까지는 저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받아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에서는 분리하는 게 맞지만 또 이런 분들을 과감하게도 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린 소상공인이고 우리도 한 분 한 분 한두 명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모인 건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다 받기에는 안 되죠. 그래서 저희 박사 선배님들께서도 항상 저한테 말씀을 제가 1인 샵을 하실 때 저한테 위로를 가장 많이 주셨던 멘트 중 하나가 너가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고 정확하게 사과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성으로 대하시면 끊어낼 줄도 알아야 돼. 이거는 정말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물론 화내면서 하지 않죠. 정중하게 저희도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가장 미용 인생에서 힘들었던 사례가 두 가지였는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좀 더 분리에 대한 얘기를 더 아까 담고 싶었어요. 이걸 가지고 집에 가져가면 정말 우울하고요. 한 달 내내 되게 멘탈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 분들도 지금 유지하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께서도 마음 관리를 하시고 이런 악성 고객님들이 오시면 잘 대처하는 방법을 좀 익히시는 방법도 또 이렇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확장 이전을 하는데 저희 매장에 대한 확장 이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매장을 옮기면서 제가 고려했던 부분들을 좀 더 담아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천에 내려와서 6개월 정도 머물렀던 샵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동료와의 직장과의 갈등에서 다뤘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곳에 다녔을 때 제가 데이터를 정리하다 보니까 487분이라는 고객님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미용실에서 그만두고 저희 매장을 3개월 쉬고 오픈을 하였는데 그 부분에서 다시 돌아와서 저에게 백해주신 고객님들이 300분이세요. 근데 이 공간이 300분이 넘어오시면서 지금 매장을 유지했고 300분 플러스 이 동네에 있는 유동인구들이 저에게 와주시면서 제가 지금 좀 추려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500분 정도가 저에게 단골 고객님들로 오고 계신 것 같아요. 뜨문뜨문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분들의 선에서 제가 확장 이전을 고려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한 가지는요. 물론 저희 동네에서 뭐 인하대, 구월동 이렇게 동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고객님들이 주차를 고려해달라고 했어요. 그치만 제가 주차를 고려해 봤을 때는 어디든 주차가 잘 안 돼요. 요새는 주차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럼 주차를 배제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어디를 가면 일단 나의 500명 정도에 되는 고객님들이 편하실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저는 300분이 따라오셨던 그 공간, 300분들을 만나셨던 그 동으로 가면 어떨까? 그럼 그분들은 이미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시기 너무 편하지 않을까? 이게 제일 첫 번째 고민이었어요. 몸은 지금 많이 운동도 하고 건강을 관리해서 좋아졌기 때문에 그 정도 거리는 괜찮았고 그리고 나를 믿고 와주시는 분들이 조금은 더 편하게 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원래 전 매장에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자골목이라던가 이제 로데오 거리 같은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유동인구가 제일 많았고요. 또 두 번째는 교통편도 지금 매장보다는 훨씬 좋았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교통 편리도 좋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크기였어요. 지금 내가 우리 고객님들을 모시기에 좋은 상권은 어디고 만나기에 좋은 곳은 어딜까라고 했을 때 제가 전에 말했던 저희 매장처럼 그곳에서는 버스 정류장이 잘 안 오는 곳이고 역과는 멀었기 때문에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매장은 역에서
도보 5분 정도면 오고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매장 바로 뒤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모든 버스가 거의 다 옵니다. 교통편과 그리고 고객님들이 오실 수 있는 편한 거리를 선택하다 보니까 지금 확장 이정한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예비 창업자분들도 선택하실 때 이제 여기 입지와 상권이 좋아 라고 하셨을 때 또 고민해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실이냐 아니면 이곳에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냐에 따라서 달라요. 공실이면 내가 바로 알아보고 계약을 하면 되지만 이곳의 공간에서 사람이 지금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또 같은 업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어도 자리세를 받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주로 유흥지점이라던가 이런 로데오 거리 같은 경우에는 자리세를 많이 받아요. 권리금뿐만 아니라 권리금에 속하죠. 근데 저희처럼 시설 권리금 같은 게 아니라 자리세를 받아요. 이 돈은 줘야 내가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상권을 선택할 때 두 가지 입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오각형에 있는 자리였고요. 하나는 조금은 안쪽이지만 공실인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증금 차이가 2,500 정도 났습니다. 그럼 내가 가진 금액으로 이곳이 더 좋을까? 이곳이 좋을까? 를 고민을 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공실인 곳을 선택했어요. 내가 지금 빠르게 고객님들 다시 모실 수 있는 공간. 그거와 지금 저희 전 매장에서의 이제 계약 조건에서 끝나가는 임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하다 보니 공실인 곳을 들어갔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이전 과정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오픈할 때 준비 과정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뤄서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테리어 공사 중에 확인해야 될 사항들 같은 경우에서 전선 배치랑 전기 증설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선 배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나름 저희 가게에 맞춰서 진행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편한 게 뭐냐면요. 일단은 전선이 거울 바로 옆쪽에 있느냐, 의자에다가 끌어올릴 것이냐도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거울 옆에 있는데 또 반대로 벽에다가 고정장비 사전 작업에 하시고 나서 벽에다가 이제 기계를 거시잖아요. 걸고 나면은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그 선도 되게 지저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벽 좀 위쪽에다가 그걸 고려해서 전선을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는 전선을 다 아래다 놨어요. 그리고 바닥에다 놓는 거는 머리카락이 끼기 때문에 벽 쪽으로 아래쪽에다 붙여놨는데 반대로 고정 장비를 벽 위에다가 기둥에다 걸었기 때문에 그 선이 아래로 타고 들어와서 선이 굉장히 지금 배기 싫어요. 그것 때문에도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몰딩제를 돼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선 배치하실 때 고정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위에 있을 것인지 아래에 있을 것인지에 따라서 그 위치랑 같이 확인해서 인테리어 업자들한테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다가 기계를 달 거니 전선 배치를 위에다 올려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린다던가 또 샴푸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도 제가 직접 경험하고 되게 불편한 부분이었는데 샴푸대를 아래에다가 전선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콘센트를. 근데 샴푸대는 밑에 샴푸에 이제 장들이 있고 장 바로 위에다가 전선을 만들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아래다 만들어가지고 가구를 들어왔는데 가구를 뚫었어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샴푸대 위에서 뭐 사람마다 쓰는 게 다르겠지만 위에서도 소독기 같은 것도 쓰실 수 있고요. 뭐 난로 같은 거, 뭐 온난로 같은 거 같은 수건도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결국에는 아래다 뚫면은 가구를 다 뜯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기 배치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유롭게 만든다고 카운터 주변에 콘센트를 3개를 땄는데 3개를 딴 데에다가 이제 콘센트 연결하는 거를 8구를 놨습니다. 8구를 놨는데 8구도 3개 다 꼈어요. 카운터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CCTV, 인터넷, 뭐 카드 단말기, 노트북 다 붙기 때문에 8개도 부족하고요. 저희는 이제 16개가 껴 있는데 16개 더 이상 낄 틈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콘센트를 조금 더 미리 만들고 그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전기 증설이 잘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전하기 매장에서는 이제 전기 증설보다는 전기 작업을 하실 때 에어컨 연결해 놓은 곳에 작은 와트수의 에어컨을 연결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쓰다 보면 갑자기 전원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은 모르죠. 인테리어 업자들이 아니면 전기 시설 하시는 분만 아는 건데
왜 자꾸 이게 꺼지지? 이 건물이 가건물이라 그런가? 오래돼서 그런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사람을 나중에 불렀더니 키로수가 각자한테 맞는 것들이 있는데 얘 쓰임새보다 작은 데다 놓다 보니까 정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꼭 체크를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꼭 체크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전기 배치랑 전기 증설 같은 경우에도 공사하시면요, 뭐 구청에다가 서류 작업해서 내 신분증이랑 건물주 신분증이랑 넣고 공사 작업도 들어가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전기공분이랑 통화를 했을 때 전기 증설 작업이 키로수가 작아서 올리는 공사를 하게 되시면요, 한 40만 원 돈에서 50만 원대가 나온대요. 근데 이거는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최근에 가장 물어본 결과로는 시세가 40에서 50 정도 되고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조금 별도로 너가 지불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액대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공사가 좀 어렵고 오래 걸린다는 거. 그래서 인테리어 하실 때 요 전기 배치, 전기 증설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 전 미리 알아봐야 할 것들도 한 번 더 다루려고 이제 전 상황과 같이 갖고 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확장 이전을 하면서 바뀐 게 미용실 고객관리 프로그램이랑 가격표랑 인터넷 전화, CCTV 이렇게 다 바꿨어요. 카드 단말기나 전자출입명부랑 위생교육은 미리 해놨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 있었고, 기자재 제품 확보도 있는 제품을 갖고 있다가 가지고 와서 추가적으로 넣으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네 가지 같은 경우엔 저는 이제 시설 관리금을 주고 왔기 때문에 인터넷 전화를 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되게 복잡해요. 내가 확장 이전을 해서 전화를 새로 받을 건데 이 전 매장에서 이 사람과 내 명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명의 작업도 또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 전화를 내가 신청을 언제 할 건지, 저쪽에서 가지고 오지 않을 거면 저 부분은 이 사람한테 어떻게 줄 건지, 근데 또 그분이 통화를 해서 저한테 전화 확인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에 사인을 해서 그분께 보내줘야 그분은 또 명의 이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쪽에서 인터넷 전화 신청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복잡하게만 느껴졌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2~3달 정도의 시간이 있다면 미리 명의 이전 신청을 바로 해주시고, 인터넷 전화를 내가 오픈하기 한 2주 전 정도에는 알아보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용실 고객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표 같은 경우엔 저희가 매장에 옮기면서 저는 단골 고객님들을 위해서 가격을 거의 동일시하고요. 커트비만 저희가 이제 올라서 단가를 좀 올리고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 프로그램에도 다 안에 있는 내용이 싹 바뀌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홍보했던 관리들, 뭐 네이버 운영 프로그램, 카카오 운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우리 매장에 대한 정보가 전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을 설명드리고 싶으면, 제가 네이버에다가 지도를 변경했는데 그건 네이버에서 바꿔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이버 지도를 보면 저희 매장을 바꿀 수 있는데요. 2가지는 따로 안 바뀝니다. 다음도 따로 안 바뀌고요. 티맵도 따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거는 신청해야 된다는 거. 다음 사이트에 가서요.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하면 사이트가 올라오세요. 그곳에 가서 이제 전 매장에 있는 내 주소를 이제 새로 신청한다 하는 그 괄호 안에다가 다 넣어주셔서 새로 신청을 해주셔야 다음이 이제 카카오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음에서도 바뀌어야 고객님들이 카카오 맵을 하고 오셨을 때 저희 매장 것도 갈 수 있고요. 또 나는 다 해놨다고 생각했는데 고객님들께서 쌤, 티맵을 찍고 왔는데 전 매장으로 갔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바꿀게요 해서 요번에조차도 티맵에 들어가서 이제 새 주소지 신청하셔서 변경 신청도 가능하고요.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다가. 그래서 내가 새로 들어가는 장소나 위치 선정, 그리고 영업소, 이거를 다 변경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지도까지도 설정을 잘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CCTV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 매장에서는 3개를 썼는데 지금 매장에서는 8대로 늘렸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비출 것인지나 이런 것도 내가 꼭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막상 하고 나니까 한 공간이 이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조차도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엔 저는 카운터 바로 앞이라 제가 바라보는 부분이어서 CCTV가 굳이 없어도 돼요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없는 공간일 때
내 직원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어져 있는 부분이 안 보이는지 꼭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전 시간에서 Q&A 나온 거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온수기 사이즈예요. 27평, 저희 매장이 27평이었고요. 실평수가 한 23평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50리터짜리 온수기를 사용했는데요. 온수기 50리터짜리 쓰는데 찬물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충분히 혼자 써요. 근데 이제 이게 기준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저만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제가 23평, 실평수 23평 매장 기준에서 하루에 13명씩 고객님들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70명이거든요. 대부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커트만 또 치지 않고 시술도 많고 하루에 커트 6분 이상은 오셨어요. 그만큼 물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도 1인샵 기준으로는 50리터면 충분히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2인 분들 정도도 50리터면 충분히 사용하실 것 같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45평으로 이사를 하면서 샴푸대가 3대로 늘었습니다. 3대로 늘면서 이제 100리터로 늘려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다가 150리터짜리로 바꿨고요.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바쁜 상황에서도 잘 쓰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 달에 고객님들 270분 정도 받았는데 아직 차가운 물이 나오거나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5평 기준도 150리터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매장을 옮길 때 지금 저희 매장에서는 공사가 끝나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보일러를 쓰려다가 굴뚝 문제 때문에 재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전기 온수기로 갈아탄 거였기 때문에 온수기를 중간에 하나만 바꿨는데요. 대부분의 미용인들이 저한테 꿀팁을 주실 때 각 샴푸대에다가 작은 리터짜리의 온수기를 하나씩 쓰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 매장이 샴푸대가 3개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할 때 차라리 배치도를 구성하셔서 50리터짜리를 각 샴푸대에 한 대씩 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작은 거 잘 나와서 뒤에나 옆에나 아니면 차라리 목대 대실 때 안 보이는 공간을 차라리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셔서 각 샴푸대에다가 올려주시면 만에 하나 너무 바쁜 날에 셋 중에 하나는 찬물 나올 수 있거든요. 셋이 동시에 써도 찬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 대에다 쓰니까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꿀팁들을 받았는데 보일러 쓸 계획을 하다가 바뀌어서 조금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얘기 나와서 하나 더 꿀팁 드리면요. 보일러를 하면 2가지를 한대요. 예치금을 10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를 넣어야 되고요. 보증금처럼 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요새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세를 자꾸 안 내고 뭐 보일러비를 안 내는 경우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보일러에 예치금을 걸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돈이 있으면 돈을 걸어서 그냥 보일러 나오는 금액만 쓰면 되고 아니면 적금처럼 50만 원, 달에 15만 원인가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씩을 내면서 내 보일러비와 같이 동일하게 쓰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가지 차이점은 보증금을 많이 내면 그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내가 적금처럼 매달마다 부으면 그 돈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돈이 있고 없고 내가 여유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보일러 하실 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Q&A가 많이 달려서 지금 답변을 한번 읽고 제가 대답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저는 일단 맨 위에 열심히 달려오시다가 번아웃이 오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하시는데 사실 최근에 조금 왔었어요. 이 확장 이전을 하면서 박사를 다니다가 휴학을 했는데 지금 매장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매장에 갔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데 다시 박사를 돌아가야 된다는 거와 그리고 나는 지금 사업적으로 조금 더 성장하고 싶고 좀 더 교육을 받고 싶은데 내가 이제 대학원 수업까지 가능할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살짝 번아웃이 왔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아기를 갖고 싶은데 내가 사업을 생각보다 빠르게 했고 사업이 생각보다 성공을 빨리 이뤄서 아기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면서 그거에 대한 번아웃이 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내 행복은 무엇이지라는 고민을 하면서 내가 지금 바라는 게 무엇이지? 성공인가? 내가 지금 바라는 게 좀 즐기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번아웃이 왔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잘 이겨낸 거는 그냥 우리 직원들이랑 놀면서 일하자. 그냥 친구들 만나면서 그냥 이겨내자 하면서 생각을 좀 많이 비웠습니다. 그렇게
최근에 정말 처음이었죠. 일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는데, 저만의 극복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멀티페르소나랑 분리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떠났어요. 갔다 오니까 확실히 직원들도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최근에 결혼 후 11개월 동안 놀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스트레스 푸는 것도 항상 있어야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일과 나와에는 분리를 늘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용 창업 추천하시나요? 하셨는데, 저는 미용 창업은 추천해요. 제 주변에 디자이너로 계신 모든 분들께, 야, 너 실력 있으면 무조건 창업해. 너 그런 거 밀고 나가. 되게 좋아할 거야. 라고 되게 전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대신 물론 쉽게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내가 해보니까 나만 좋아해주는 사람이 오니까 너무 좋더라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는 사람이고요. 저만의 경영 철학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경영 철학이라기보다는 전 성실이에요. 성실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즐겨. 고객님들과 함께 놀아요. 그리고 제 고객님들도 오시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놀 준비.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 일하기 싫다 이러다가도요. 저기서 고객님이 입장하시면 전 바로 달라져요. 고객님! 하고 바로 뛰어나가서 손 들고 막 껴안고, 제 고객님들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기술만 잘 배우면 샵 가능할까요? 내 기술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뿐만 아니라 서비스 마인드가 같이 받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도 근데 저한테 제일 많이 말해주시는 게요. 제가 좋은 이유라고 말해주시면 노력하는 자세가 제일 좋다고 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정말 기술이 엄청 잘해서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기술을 활용해서 이분들을 저는 대하고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거를 메모를 통해서 또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바꿔서 집에 가서 검색을 해보고, 이 부분들은 이런 사례들은 왜냐면 사람도 생김새가 다 다르고 모발도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모발을 대해줄 때도 다른 어떠한 성격적으로 대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박사에서도 공부를 하고 논문을 찾아보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 자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머리, 내가 처음 보는 머리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항상 노력하고 메모해서 기록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저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시면 말씀하세요. 쌤, 첫 번째 했었던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아니요, 이번엔 두 번째 해봤던 머리를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엔 사진도 제일 많이 남겨요. 요새 사진 찍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가려드리는 방법 많습니다. 해서 저는 그거를 제 인스타에도 많이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제 태블릿 PC에다가 고객님들마다 이름 적어놓고 다 사진을 다 찍어놓습니다. 그럼 어느 날 어느 때 이 사람이 이 머리를 했는지를 바로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컴퓨터다 보니까 노트처럼 찾아보지 않아도 되고, 고객님 성함만 입력하면요, 그 고객님 정보가 뜹니다. 그 사진 속 안에 이 고객님의 모바일들이 돼 있고, 내 프로그래밍 안에 메모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이날 하셨던 이 사진은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럼 이대로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까지 접근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더 많이 신뢰해 주시고요. 그리고 색깔도 똑같죠. 이 색을 해봤는데 이분이 보라색을 좀 덜 먹네? 그럼 다음에 보라를 좀 써볼까? 하면서 저는 미래에 저한테 댓글을 답니다. 다음에 보라를 5g만 더 넣어보자. 다음에 블루를 5g만 더 넣어보자. 이렇게 자꾸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면요, 이 사람만의 레시피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고객님들도 그게 되게 좋아해요. 쌤한테 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늘 하던 그 예쁜 머리가 나와. 약간 이렇게 찾아주시고 믿어주시거든요. 그런 또 믿음과 신뢰, 또 제가 꼼꼼하게 노력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보시고 고객님들이 저한테 많이 와주세요. 저한테 쌤처럼 노력하는 사람한테 차라리 받는 게 더 좋아요 하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다른 데보다 친절한 데가 좋아요. 이왕이면 다른 데보다 머리만 깎아주는 게 아니라 쌤처럼 드라이도 이렇게 예쁘게 손질하는 법 알려주시고, 이런 게 훨씬 좋아요. 이런 사소하지만 정말 하나만 달라도 고객님들이 그걸 보고 저한테 와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랑 같이 이제 앉아서 계속 얘기를 해요. 내 스타일은 이런데, 쌤 스타일은 이렇네. 근데 쌤, 요새는 내가 고객님한테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좋대. 저희는 직원들끼리 남아서 되게 연습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직원들한테도 말을 되게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고요. 이것도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미용실을 가서 좀 충격받았던 게,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시던 선생님이 바로 옆에 있는 약자죠?
보조한테 바로 표정이 달라지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본성일 수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턴 아이한테도 되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고객님한테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해요. 이중적인 모습이 보여지지 않게. 제가 이 아이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 아이도 저를 존중해주고요. 이렇게 같이 지내요. 아무래도 보면 사람 사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추구하는 이제 미용적 목표는 같이 행복한 거예요. 고객님도, 저희 직원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나 자신도. 그러려고 사업을 한 것도 맞고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힘든 회사 생활 안 하려고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는 좀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런 제 미용하는 극복 과정들을 그리고 미용 창업을 쉽게 알아가는 이 과정들을 고객님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이제 들어주시고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